당신의 꿈자리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포기를 모르는 곰. 북쪽 끝 태양이 6달 동안 지지 않고 6달 동안 뜨지 않는 곳에 눈으로 덮인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이버나였습니다. 이버나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늘은 언제나 은빛과 보랏빛 사이 어딘가에 색이었고 땅은 발이 폭신하게 빠질 만큼 두꺼운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눈 위를 걸으면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났고 바람이 불면 눈가루가 반짝이며 날렸어요. 밤에는 하늘 가득 오로라가 일렁였습니다. 초록과 보라, 분홍이 섞인 빛의 춤이 밤새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이버나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았습니다. 하얀 여우, 은빛 늑대, 붉은 순록 그리고 흰 올빼미까지. 저마다 눈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왕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오래 이 땅을 지켜온 동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곰이었어요. 하얀 털과 은빛 발톱을 가진 이버나의 곰들은 이 왕국의 수호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눈보라가 쳐도 꿋꿋했고 혹한이 와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으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곰들 중에서도 이 이야기는 가장 작은 곰 한 마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름은 소미였습니다. 소미는 이버나 왕국 동쪽 끝 자작나무 숲속에 사는 곰 가족의 막내였습니다. 아버지 바위는 이버나에서 손꼽히게 힘이 센 곰이었어요. 단단한 얼음도 한 방에 깰 수 있었고 아무리 깊은 눈더미도 헤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어떤 동물도 바위의 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슬은 이버나에서 가장 지혜로운 곰이었습니다. 눈 위에 난 발자국만 봐도 어떤 동물이 언제 어디로 갔는지 알았고 구름의 모양만 봐도 내일 날씨를 맞췄습니다. 아픈 동물이 있으면 눈 속에 숨어있는 약초를 찾아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형 봉우리는 14살의 늠름한 청년 곰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힘이 세고 어머니를 닮아 영리했어요. 마을 곰들 사이에서 이미 훌륭한 젊은 곰으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소미는 그 모든 가족들 사이에서 가장 작고 가장 어린 8살 막내였어요. 소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버나 왕국의 가장 높은 봉우리 새벽봉에 오르는 것이었어요. 새벽봉은 이버나에서 가장 높고 가장 험한 산이었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이버나 왕국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특별한 날에는 오로라가 발 아래에서 일렁인다고 했어요. 그 봉우리에 오른 곰은 이버나의 역사상 10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드물었습니다. 나도 새벽봉에 오를 거야. 소미가 처음 그 말을 꺼낸 것은 6살 때였습니다. 가족들은 다들 웃었어요. 형 봉우리가 말했습니다. 소마, 새벽봉은 어른 곰도 힘든 곳이야. 넌 아직 너무 작아. 아버지 바위가 덧붙였어요. 좀 더 크면 생각해봐. 지금은 이르다. 소미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반짝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르다면 준비를 하면 되지. 그날 밤 소미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새벽봉의 정상을 상상했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이버나 왕국 오로라가 일렁이는 하늘. 그 상상이 너무 생생해서 소미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소미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아직 온 가족이 자는 새벽에 소미는 혼자 집 앞 작은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서 중간에 멈추는 일이 많았어요. 눈이 깊어서 발이 자꾸 빠졌고 바람이 차가워서 귀가 얼었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그 언덕을 멈추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높은 언덕을 찾았어요. 2달이 지나자 마을 뒤편 낮은 산에 도전했습니다. 어머니 이슬이 어느 날 소미가 새벽에 몰래 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소미가 돌아올 때쯤 따뜻한 나무 열매 수프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소미가 문을 열면 언제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알았어? 응. 말 안 할 거야? 이슬은 수프 한 그릇을 소미 앞에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혼자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새벽봉 갈 거야. 알아. 이슬이 소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가도 엄마는 수프 만들어 줄게. 소미는 수프를 홀짝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 수프를 먹을 때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로부터 6달이 지나 소미는 처음으로 새벽봉 기슭에 도전했습니다. 마을에서 새벽봉 기슭까지는 반나절 거리였어요. 소미는 혼자 출발했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인 길을 헤치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바람이 거친 언덕을 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드디어 새벽봉 기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기슭에서 올려다본 새벽봉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너무 높았어요. 정상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절벽처럼 가파른 면이 이어졌고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눈가루가 폭포처럼 흘러내렸어요. 소미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두 번째 발을 내디뎠습니다. 세 번째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발 아래 눈이 무너지면서 소미가 미끄러졌어요. 눈더미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올라간 것보다 훨씬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소미는 한참 눈 속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새벽봉 정상은 여전히 구름 속에 있었습니다. 소미는 일어났습니다. 털에 묻은 눈을 털고 방향을 다시 잡고 다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그날은 기슭에서 조금 더 오르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소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프를 먹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눈을 감았어요. 실패했지만 이상하게 기운이 없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봉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더 준비하면 돼. 새벽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소미는 마을 어귀에서 낯선 동물을 만났습니다. 늙은 여우였습니다. 하얀 털에 눈처럼 흰 수염이 난 아주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우였어요. 등이 약간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가 느렸지만 눈빛은 젊은 동물보다 훨씬 맑고 깊었습니다. 여우는 마을 한가운데 작은 나무 옆에 앉아서 소미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소미가 가까이 오자 여우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새벽봉 기슭에 있던 새끼 곰이 너지? 소미가 멈추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눈 위에 발자국이 남거든. 작은 곰 발자국이 새벽봉 기슭까지 갔다가 돌아온 게 보였어. 소미는 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봉 근처에 계셨어요? 나는 그 산에 오른 적이 있어. 여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3번이나 오르려다 실패했고 4번째에 올랐지. 소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우가 새벽봉에 올랐다고요? 정말요? 왜? 여우는 못 오른다고 생각해? 소미는 당황해서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니요. 그냥 생각보다 높아서요. 여우가 살짝 웃었습니다. 앉아봐. 두 동물이 나무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새벽봉을 오르고 싶은 거지? 네. 왜? 소미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정상에서 이번화를 한눈에 보고 싶어요. 그리고 오로라가 발 아래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요. 여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유야. 뚜렷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오래 버틸 수 있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게. 뭘요? 새벽봉을 오르는 법이 아니야. 여우가 소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이야. 그게 더 중요하거든. 소미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어제 미끄러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 창피했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그게 정상이야. 실패하면 창피하고 또 시도하기 무섭지. 그런데 말이다, 소마.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창피하고 무서운 채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냐 없냐. 그게 오르는 곰과 못 오르는 곰의 차이야. 그럼 저는 오르는 쪽이에요. 다시 일어났으니까. 여우가 깊게 웃었습니다. 맞아. 어제 다시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넌 이미 시작한 거야. 그날부터 소미는 매일 여우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여우는 소미에게 눈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발놀림, 바람 방향을 읽는 법, 눈사태 위험을 피하는 법, 체온을 유지하면서 오래 걷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매번 훈련이 끝나면 꼭 물었습니다. 왜 오르려 하지? 소미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정상에서 이번 알을 보고 싶어요. 오로라가 발 아래 있는 느낌을 알고 싶어요. 잊지 마. 힘들어질 때 그 이유가 너를 일으킬 거야. 어느 날 저녁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소미는 형 봉우리가 혼자 집 밖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활발하고 씩씩한 형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소미가 옆에 앉았습니다. 형, 왜 그래? 봉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 사실 새벽봉 2번 도전했다가 2번 다 실패했어. 소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이? 응.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봉우리가 발로 눈을 긁었습니다. 한 번은 중간에 눈보라가 와서 돌아왔고 한 번은 절벽 구간에서 겁이 나서 돌아왔어. 그거 알면 다들 실망할 것 같아서. 소미는 한참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힘세고 똑똑한 형. 마을에서 대단하다고 칭찬받는 형. 그 형도 실패를 숨기고 있었어요. 나는 형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도 실패해. 그래도 대단해. 2번 실패했는데도 아직 포기 안 했잖아. 3번째 도전할 거잖아, 결국. 봉우리가 소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아? 형이 포기하는 사람이면 진작 새벽봉 별거 아니야 라고 했을 거야. 근데 형은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잖아. 봉우리는 한참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오로라가 흘렀어요. 소마, 너는 이상한 놈이다. 왜요? 막내가 형한테 용기를 주고 있으니까. 소미가 웃었습니다. 그러자 봉우리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형제가 어깨를 맞대고 오로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형, 같이 준비하자. 여우 할아버지한테 같이 배우자. 봉우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형이 동생한테 뭔가를 배운다는 게 쑥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소미의 눈을 보자 그 쑥스러움이 녹아내렸습니다. 알았어. 그날부터 소미와 봉우리는 함께 훈련했습니다. 형은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소미가 먼저 실수를 해주면서 분위기를 풀어주었어요. 넘어지면 먼저 웃고 틀리면 먼저 인정했습니다. 덕분에 봉우리도 조금씩 실패를 대하는 법이 달라졌어요. 어느 겨울 오후 아버지 바위가 소미를 불렀습니다. 소마, 새벽봉 훈련 얼마나 됐냐? 소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8달 됐어요. 바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커다란 몸으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 새벽봉을 오르려 했어. 소미가 놀랐습니다. 아빠도요? 응.
한 번 시도했다가 3분의 2 지점에서 돌아왔어. 발목을 다쳐서. 그 다음에는요? 바위가 큰 손으로 뒷머리를 긁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못 갔어. 엄마를 만났고 봉우리가 생겼고 내가 생겼지. 바빠서. 소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화에서 가장 힘센 곰. 그 아버지가 새벽봉 3분의 2에서 발목을 다쳐 돌아온 적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빠 지금도 오르고 싶어? 바위가 소미를 보았습니다. 오래된 눈빛이었어요. 뭔가를 오래 담아두고 있던 눈빛. 그래. 한 글자 대답이었지만 소미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느꼈습니다. 같이 가요, 아빠. 바위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응? 나랑 형이랑 같이 가요. 아빠도. 셋이서 같이 올라가요. 바위는 한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눈송이가 하나씩 하나씩 쌓였습니다. 쌓이고 또 쌓이고. 나는 많이 늦었다. 늦은 게 어딨어요. 아직 안 오른 거잖아요. 그 순간 부엌에서 이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갈게. 바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슬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나는 한 번도 시도 안 해봤어. 소미가 시작한다면 나도 해보고 싶어. 소미는 온 가족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바위, 어머니 이슬, 형 봉우리.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어요. 혼자 오르려던 꿈이 어느새 가족의 꿈이 됐다. 그게 이상하게 훨씬 더 좋은 꿈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온 가족이 함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집 앞에 4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어요. 소미, 봉우리, 바위, 이슬. 여우 할아버지는 처음에 4마리가 함께 나타나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다 왔네. 다 같이 새벽봉에 오를 거예요. 소미가 말했습니다. 여우 할아버지는 한참 내 곰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위의 큰 몸집, 이슬의 조용한 눈빛, 봉우리의 긴장된 표정, 그리고 소미의 반짝이는 눈까지. 알겠어. 그럼 다 같이 가르쳐 줄게. 훈련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바위는 힘은 넘쳤지만 급한 성격 탓에 준비 운동을 건너뛰려 했어요. 여우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산은 서두르는 동물한테 가장 가혹해. 바위는 아이처럼 투덜거렸지만 따랐습니다. 어머니 이슬은 반대로 너무 꼼꼼했어요. 모든 길을 미리 계산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 했습니다. 여우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산에서는 계획이 바뀌는 게 정상이야. 완벽한 계획보다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 적응하는 게 더 중요해. 이슬은 그 말을 들은 뒤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봉우리는 예전 2번의 실패가 마음에 남아서인지 처음엔 소극적으로 훈련했습니다. 소미가 옆에서 말했어요. 형, 실패한 게 경험이야. 그 2번 덕분에 형은 이미 다른 애들보다 새벽봉을 잘 알잖아. 봉우리는 그 말을 듣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소미는 가장 작고 아직 힘이 약했지만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미끄러지면 다시 잡고 바람에 날리면 낮게 엎드렸다가 다시 나아갔어요. 여우 할아버지는 그런 소미를 보며 가끔 혼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눈이 더 많이 쌓이고 바람이 더 차가워질수록 훈련은 더 혹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곰은 지치지 않았어요. 함께여서였습니다. 바위가 지칠 때 이슬이 옆에서 속도를 맞춰주었고 이슬이 주저할 때 봉우리가 앞장을 섰으며 봉우리가 두려울 때 소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소미가 힘들 때는 셋 모두가 소미를 감쌌어요. 그것이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 이번하에서 가장 날씨가 맑아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여우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지금이야. 이 시기가 지나면 다음 기회는 반년 뒤야. 곰 가족은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바위, 이슬, 봉우리, 소미. 네 마리가 나란히 눈길을 걸었어요. 여우 할아버지는 기슭까지만 함께 갔습니다. 그 이후는 곰들의 길이었거든요. 기슭에 도착했을 때 소미는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눈으로 새벽봉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높고 여전히 험했지만 이제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눈이 무너지는지, 어디가 바람이 강한지, 어느 쪽으로 우회해야 하는지. 올라가자. 바위가 말했습니다. 네 마리가 함께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 구간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이슬이 길을 읽었고 바위가 앞장서서 눈을 헤쳤으며 봉우리가 뒤에서 무너지는 눈을 막았습니다. 소미는 그 사이를 채웠어요. 중간 지점을 지나면서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눈보라가 일어났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멈추자. 이슬이 말했습니다. 바람 방향이 바뀌고 있어. 여기서 서쪽으로 돌아야 해. 바위가 망설였어요. 시간이 지체되면, 서두르면 더 위험해. 이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우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말이 떠올랐어요. 산은 서두르는 동물한테 가장 가혹하다. 바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쪽으로 우회했습니다. 거리가 더 멀었지만 바람을 등지고 오를 수 있었어요. 속도는 느렸지만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봉우리가 멈추었습니다. 예전에 겁이 났던 절벽 구간이었어요. 봉우리의 발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두 번의 실패가 기억으로 밀려왔습니다. 발 아래 절벽이 아득했습니다. 소미가 형의 발 옆에 섰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섰습니다. 봉우리가 소미를 보았습니다. 소미는 위를 가리켰어요. 정상 방향이었습니다. 봉우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절벽 구간을 지났습니다. 봉우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바람이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3분의 2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눈보라가 왔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바람이 비명처럼 울었고 눈이 수평으로 날았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소미는 바위 뒤에 숨었고 이슬은 모두를 모아 한 덩어리가 되게 했습니다. 내려가야 해. 바위가 말했습니다. 소미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지만 소미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눈보라 속에서 계속 오르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우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었거든요. 산을 이기려 하지 마라. 산이 허락할 때 올라야 한다. 내 곰은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힘들었어요. 바람이 등을 밀었고 눈이 발 아래에서 무너졌습니다. 바위가 이슬의 손을 잡았고 봉우리가 소미를 감쌌어요. 기슭까지 내려왔을 때 눈보라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내 곰은 눈 속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렀어요. 저 위 어딘가에 정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위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모두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더 빠르게 오르려 하지 않았으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이슬이 바위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몰랐던 거야.
그래도 괜찮아. 이슬이 말했습니다. 살아서 내려왔으면 된 거야. 다음에 또 올 수 있어. 봉우리가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언제야? 소미가 기슭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요. 모두가 소미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눈보라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구름이 천천히 걷혔습니다. 그리고 구름 사이로 새벽봉 정상이 잠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햇빛이 정상에 내려앉았어요. 눈이 빛났습니다. 황금빛으로. 저기야. 소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곳.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느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9번째 눈 여우 할아버지의 선물. 기슭에서 마을로 돌아오는 길 여우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곰의 모습을 보더니 여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안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어요. 잘했어. 살아서 돌아왔어. 다시 가면 돼. 마을로 돌아온 밤 여우 할아버지가 소미를 따로 불렀습니다. 소마, 한 가지 줄 게 있어. 여우는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으로 만든 아주 오래된 주머니였어요. 안에는 작은 돌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투명하고 맑은 돌이었어요. 빛에 비추면 그 안에 작은 빛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새벽봉 정상에서 가져온 돌이야. 여우가 말했습니다. 그 돌을 가지고 올라가. 그리고 정상에 도착하면 그 자리에 그 돌을 두고 와. 소미가 돌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왜요? 새벽봉은 혼자 오르는 산이 아니야. 전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곳이거든. 내가 이 돌을 가져가면 할아버지도 다시 그 정상에 있는 거야. 소미는 돌을 꼭 쥐었습니다. 목이 뭔가로 꽉 찬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왜 안 같이 가요? 여우가 웃었습니다. 나는 다리가 이제 그걸 못해.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그게 이어지는 거야. 소미는 그날 밤 돌을 품에 안고 잤습니다. 따뜻했어요. 돌이 따뜻한 건지 여우 할아버지의 마음이 따뜻한 건지 소미는 알 수 없었지만 어느 쪽이든 괜찮았습니다. 열흘 뒤 다시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일찍 출발했어요. 해가 뜨기 전 별이 아직 하늘에 있을 때 내 곰은 가볍게 준비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기슭에 도착했을 때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진분홍에서 주황으로 주황에서 황금빛으로 변했어요. 올라가자. 소미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슬이 앞에서 길을 읽었고 바위가 속도를 맞추었으며 봉우리가 뒤를 살폈습니다. 소미는 가운데서 리듬을 잡았어요. 중간 지점에서 바람이 세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슬이 바람의 방향을 읽었고 바위가 방패가 되었으며 모두가 낮은 자세로 꾸준히 걸었습니다. 절벽 구간에서 봉우리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짧았어요. 잠깐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더니 스스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3분의 2 지점을 지났습니다. 지난번에 눈보라가 왔던 곳이었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강했지만 눈보라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돌아온 곳이야. 바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지나간다. 소미가 말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4분의 3 지점. 이제 정상이 눈앞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가파른 구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눈을 잡아가며 기어오를 만큼 경사가 급했어요. 소미의 발이 아팠습니다. 팔이 떨렸어요. 숨이 찼습니다. 공기가 얇아서 한 발 오를 때마다 숨을 크게 쉬어야 했어요. 멈추고 싶었습니다. 잠깐만 쉬고 싶었어요. 그때 주머니 속에서 돌이 느껴졌습니다. 여우 할아버지의 돌. 소미는 그것을 꼭 쥐었어요. 왜 오르려 하지? 여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상에서 이번아를 보고 싶어요. 오로라가 발 아래 있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요. 소미는 다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발, 한 발, 한 발. 뒤에서 아버지 바위에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슬의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형 봉우리의 단단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발, 한 발, 한 발. 소미의 발이 평평한 곳에 닿았습니다. 눈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에 쓸려 눈이 없는 단단하고 차가운 바위 표면이었어요. 소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이번아 왕국 전체가 눈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얗고 드넓은 설원. 그 위로 자작나무 숲이 은실처럼 수놓아져 있었고 강이 얼어붙어 거울처럼 빛났으며 멀리 마을의 작은 불빛들이 별처럼 깜빡였어요. 그리고 하늘. 낮인데도 하늘 가장자리에서 오로라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초록빛 커튼이 하늘에 걸린 것처럼 천천히 물결쳤어요. 발 아래로. 정말로 발 아래였습니다. 소미보다 낮은 곳에 오로라가 있었어요. 소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그냥 서 있었어요. 바위가 옆에 섰습니다. 이슬이 반대편에 섰습니다. 봉우리가 뒤에 섰어요. 네 마리 곰이 나란히 정상에 서서 이번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말보다 컸거든요. 한참 뒤 소미가 주머니에서 돌을 꺼냈습니다. 여우 할아버지의 돌. 빛에 비추자 그 안에 작은 빛이 반짝였어요. 소미는 정상 한가운데 있는 작은 틈에 그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할아버지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은 바람이었어요. 이상하게 따뜻한. 소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걸었던 길들이 생각났어요. 처음 언덕을 오르던 새벽. 기슭에서 미끄러지던 날. 눈보라 속에서 내려오던 날. 형의 비밀을 듣던 밤. 아버지의 오래된 꿈을 알게 되던 날. 여우 할아버지한테 배우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이 다 여기로 이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마. 응, 아빠. 고맙다. 소미는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번아에서 가장 힘센 곰. 그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소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 발 옆에 바짝 붙어 섰어요. 어머니 이슬이 두 곰을 감쌌고 봉우리가 그 위로 팔을 얹었습니다. 이번아 왕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작은 곰 가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은 오르는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내려오는 길에도 느끼고 싶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발 아래 눈이 무너지는 느낌, 바람이 등을 밀어주는 느낌, 나무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기슭에 도착하자 여우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네 곰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어요.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돌 두고 왔어? 여우가 소미에게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 말대로 거기 놓고 왔어요. 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그러더니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내 이야기도 새벽봉에 있는 거네. 소미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오자 이웃 동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흰 여우들, 순록들, 올빼미들이 내곰을 맞이했어요.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소미가 새벽봉에 올랐다고요? 바위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올랐어. 그 말을 들은 마을 동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린 새끼 곰이 가족을 이끌어 새벽봉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이번아 왕국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소미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피곤했어요. 발바닥이 아팠고 팔이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볍고 맑았어요. 소미는 생각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채워지는 기분. 포기하지 않은 날들이 하나씩 쌓여서 결국 정상이 된 기분. 실패가 있었습니다. 2번, 3번, 여러 번. 미끄러지고 내려오고 눈보라에 쫓겼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한 번도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우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창피하고 무서운 채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냐 없냐. 그게 오르는 곰과 못 오르는 곰의 차이야. 소미는 다시 일어나는 곰이었습니다. 언제나. 이번아 왕국의 밤이 깊어지고 하늘의 오로라가 넘실댔습니다. 초록과 보라와 분홍이 뒤섞인 빛의 춤이 온 하늘을 수놓았어요. 소미는 잠들기 전 창밖 오로라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꿈을 꿀까? 꿈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꿈이 생깁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이니까요. 이번아 왕국의 눈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새로운 눈이 새로운 길 위에. 이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오늘 힘들었던 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것들이 모두 여러분의 새벽봉을 향한 발자국이었습니다. 한 발씩 한 발씩.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잘 자요. 오늘 밤도 오로라 같은 꿈을 꾸어요. 한 발씩 한 발씩. 당신도 정상에 닿을 거예요. 더 많은 밤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밤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